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글로벌과 국내 ETF 동향을 통해서 어떤 ETF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또 어떤 ETF를 담으면 좋을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한 주 동안 글로벌 ETF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네, 최근 증시 동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6월 달 FOMC에서 금리 동결 발표한 이후에 무사히 이 이슈를 소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6월 FOMC에서는 이제 연준은 올해 점도표에서 추가적으로 2차례 금리 인상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지만 다소 매파적 동결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사실에 초점을 좀 두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금리 경로에 대한 이제 연준과 시장 간의 이제 시각차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 그리고 주중 또 있을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여갈피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의 회복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업종의 이 경기 부양 패키지에 좀 수혜가 집중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좀 커질 것 같고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 같은 경우는 크지 않아서 앞으로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이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글로벌 ETF 성과 상하위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형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흥국 ETF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특히 나이지리아 주식 ETF가 한 주 동안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나이지리아요. 예.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천연가스하고 석유 매장량이 아프리카의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천연가스 공급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 증시에 상장된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ETF 상승을 강하게 견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금리 인하,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에 상장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IT 업종 관련 ETF들도 한 주간 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ETF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나이지리아 IT 업종 비트코인이 좋았군요. 네네. 그리고 주식형은 그랬는데 채권형 ETF는 또 5가지를 한번 볼까요? 네네. 그 하단에 채권형이 나와 있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연준의 금리 동결 영향 때문에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다소 위험도가 높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하이힐드와 그다음에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ETF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나타냈고요. 또 여전히 글로벌 물가가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연동되는 글로벌 물가 연동 채권 ETF도 한 주간 1.6%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ETF 한 주 동안 자금은 어디로 많이 흘러갔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표에 보시면 이제 자산별로 한 주간의 자금 이출입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보면 전체적으로는 309억 달러 규모의 굉장히 큰 대규모 자금이 ETF 시장으로 순입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연초 이후 주간 단위로 봤을 때 ETF 순유입
규모로 봤을 땐 가장 큰 규모였고요. 네. 연중 금리 동결 영향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식형 ETF로 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다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주식도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고르게 좀 순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 이런 점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채권형으로도 아주 좀 작은 규모지만 순유입이 좀 있었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과 은 같은 귀금속 ETF에서 자금 순유출이 소폭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자산군 내에서 이제 ETF 종목별로 순유입 상위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치주 ETF에서는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이 돼서 가장 컸었고요. 그 뒤에 뒤이어서 전체 증시에 투자하는 ETF, 그다음에 S&P 500 지수나 중소형주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서도 고른 유입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호전됐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순유출 상위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지수 ETF에서 대략 63억 달러 유출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가 4,080억 달러로 굉장히 큰 ETF여서 63억 달러의 유출은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물량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이힐드나 반도체 ETF는 최근에 성과가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ETF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 차원의 순매도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국내로 한번 가볼까요? 국내 상장 ETF 한 주 동안 성과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한 주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ETF는 이제 한국형 방위산업 관련 ETF가 12%대 가장 높은 주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방산주들이 네네. 활약을 했군요. 최근에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넘게 박스권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해서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중에 방산 분야 관련 협력 소식을 좀 논의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방산 관련 수출 증가 기대감이 좀 커졌고, 특히 대표적인 방산주로 분류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이 방산 관련주의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영향이 ETF 성과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한국은 지난 5년간 이제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의 방산업종 성장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모멘텀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뒤이어서 이제 올해 역대급의 어떤 엘니뇨가 예상이 좀 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콩과 이제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ETF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의 IT 업종 레버리지 ETF도 한 주간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 아래- 방산주, 슈퍼 엘니뇨에 대비하는 그리고 농산물 투자, IT 업종을 집중해서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네. 성과 하위 5개가 아래에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팔라디움이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그 반대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가 가장 큰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또 K컬처 중에 이제 웹툰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는데, 이들도 이제 지난주에 관련 테마가 조금은 소강 상태를 좀 보이면서 한 주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ETF 한 주 동안 개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관찰된 현상인데요. 개인들은 ETF 시장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조정을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 인버스 ETF로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대략 900억 원 가량의 인버스의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이전의 주간 단위 인버스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수 조정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약세를 지속 중인 차이나 전기차 ETF로도 저가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좀 되었고, 최근에 엔화가 연일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반등 기대감 혹은 저점 기대감을 좀 키워서 일본 엔 선물 ETF로도 170억 원 규모의 주간 순매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 상위 5개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직전주와 비슷하게 레버리지 ETF에서는 여전히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미국 빅테크
반도체 ETF에서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여전히 매도세로 출회가 좀 되고 있고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보인 매도 트렌드이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익 실현 매도세는 점차 약화가 될 가능성도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버스 ETF, 전기차 ETF, 반도체 ETF를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된 ETF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죠. 화요일 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제 ETF 9개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ETF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먼저 국내의 주식과 미국의 커버드콜 투자하는 ETF, 그다음 만기 채권형, 탄소 배출권, 선물 인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의 ETF들이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BNK 운용의 미래전략기술 액티브 ETF는 이제 정부가 육성하는 12대 전략기술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3개의 ETF를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미국의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배당주와 관련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커버드콜 전략에 활용한 ETF를 상장했습니다. 뒤이어서 신한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을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키움자산운용은 최근에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파킹 통장형 ETF인데 달러화로 거래되는 소퍼금리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한화운용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ETF를 또 출시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고점 기대감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기 채권형 ETF를 2가지 더 추가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탄소 배출권, 태양광 관련해서 새로운 ETF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ETF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최근에 하반기 증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진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식보다는 금리 고점 기대감에 따른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만기 채권형 ETF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주식과는 다른 점은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기까지 들고 간다면 만기 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식과 비슷한 점은 만기 이전에라도 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그 매도 당시의 시중 금리가 어떤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한 채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어서 손익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만기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는 채권들의 만기를 비슷한 시기에 일치시켜서 이제 ETF 만기와 또 채권의 만기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만기 때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받는 단일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ETF 투자로도 얻으실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화면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해온 차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만기 회사채 그리고 5년 만기 은행채, 3년 만기 국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채권을 ETF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만기를 2025년 12월경으로 다 일치를 시킬 경우에는 이 ETF가 이들 채권에 투자를 해서 2025년 12월에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이 채권에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다 수령을 하고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ETF를 청산하는 그러한 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만기 채권형 ETF의 장점은 만기까지 보유를 할 경우에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채권을 발행한 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위험이 있지만 ETF 운용사가 그 중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도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ETF 만기 채권형 ETF의 이제 주의할 점이나 단점은 ETF 같은 경우는 주식형 외에는 채권형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용 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